자, 입체도형의 성질 15차 시 구의 겉넓이와 부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냥 공식이나 한두 개 외워가지고 거기다 대입해서 답을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지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서 답을 내기 전에 그것이 왜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됐구나 라고 이해를 먼저 해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탐구활동을 통해서 구의 겉넓이와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구의 겉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자, 크기가 같은 반구, 반구라는 것은 구를 반으로 쪼갠 거죠. 구를 반으로 쪼갠 겁니다. 크기가 같은 반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와 충분히 긴 끈을 준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보자 했습니다. 자, 반구니까 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 하나 잘랐습니다. 반구를 가지고 이제 엎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구를 쌀 수 있는 이렇게 끈을 가지고 반구를 계속 이렇게 두릅니다. 두르면 어느 순간에 반구가 없어지겠죠. 그 지점까지 이 끈을 계속 감싸면 되겠습니다. 감싼 그 길이를 그냥 펼치지 말고 그 길이 얘가 이만큼이었다면 펼치면 요 길이의 2배가 되는 길이만큼 요거의 2배가 되는 길이만큼을 벌려서 여기에다가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서 요것을 다시 땅바닥에다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쳐서 빈틈이 없이 이렇게 빙빙빙빙 회오를 쳐가지고 이렇게 감아대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됐다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반구를 여기다 하나를 올려놓고 또 하나를 올려놓으면 요 폭이 이 아까 그 실의 폭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겉넓이라고 하는 것은 겉면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겉넓이는 겉면의 넓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전개도를 그려서 했죠. 그렇지만 구는 전개도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로 겉면의 넓이를 이렇게 실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뭐의 겉넓이를 어떤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까? 요 실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이 바로 구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 구, 즉 두 개를 엎어놨으니까 이제 구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구의 넓이가 곧 이 실의 넓이하고 어떻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까지 감싼 끈의 길이의 2배만큼 늘려서 실을 감쌌기 때문에 결국 그거의 구의 겉넓이나 요 실의 넓이나 어떻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 구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R입니다. 여기가 R이라고 한다면 이 실의 반지름은 2R이죠. 여기도 R이니까 결국 2R이 되겠습니다. 2R. 반지름은 2R.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도 원이죠. 그럼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2R 곱하기 2R. 이게 바로 실의 넓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4 파이 R의 제곱이 되죠. 그럼 파이 R 제곱이라는 게 바로 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원의 넓이의 결국 4배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실의 넓이는 곧 구의 겉넓이죠. 그렇죠? 실의 넓이는 구의 겉넓이니까 이제 보니까 구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의 몇 배다? 4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이제 교과서로 갑니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구의 건널비는 원의 면적의 몇 배다? 4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위에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의 건널비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과정이 이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구의 부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뭡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여기 기둥의 부피죠. 그러니까 구도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의 밑넓이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각뿔로 이 구를 잘게 뽀갭니다. 사각뿔로 잘게 쪼개면 이런 사각뿔들이 쭉 있겠죠. 사각뿔들이 여기도 사각뿔이 있고 여기도 사각뿔이 있고 다 사각뿔이 있어서 그 사각뿔들의 뭡니까? 부피를 구해주면 이 구의 부피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사각뿔들이 쭉 있다고 한다면 사각뿔들의 부피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각뿔의 부피들의 뭐예요?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뿔의 부피들의 합이라는 건 결국 요거 사각뿔의 부피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뭡니까? 높이죠. 그러면 밑넓이들이 결국은 뭐의 넓이하고 똑같습니까? 이 밑넓이들이 결국 뭐가 돼요? 밑넓이들이 합은 구의 건널비가 되는 거죠. 예, 구의 건널비가 됩니다. 아하, 이제 봤더니 구의 부피는 3분의 1배의 뭐야? 구의 건널비. 그렇죠? 구의 건널비의 3분의 1배 곱하기 거기에다가 뭡니까? 반지름을 곱한 것이다. 구의 반지름.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구의 부피는 요것들의 이렇게 생긴 사각뿔들의 부피들의 합이잖아요. 다 쪼개면 사각뿔들의 부피가, 즉 사각뿔들의 부피의 뭐다? 부피의 합이다. 그렇죠? 구의 부피나 사각뿔들의 부피 합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사각뿔들을 우리가 구하려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죠. 밑넓이. 그렇죠? 밑넓이들의 합. 그렇죠? 이런 밑넓이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뭡니까? 반지름. 구의 반지름이죠. 구의 반지름. 그럼 결국 3분의 1 밑넓이들의 합이라는 게 바로 뭐야? 밑넓이들의 합은 결국 구의 건널비죠. 구의 건널비. 그거에 구의 반지름까지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무슨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이런 거 외우면 뭐합니까? 예,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걸 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억할 거예요? 구의 부피가 얼마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 언제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합니다. 예, 물론 선생님이 얘기한 이 과정도 금방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를 한다면 이 공식을 외워서 까먹는 것보다는 덜 까먹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구의 건널비. 자, 첫 번째 구의 건널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구의 건널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널비는 S는 뭐요? 원의 넓이의 몇 배다? 4배다 라고 했잖아요. 그 실험을 통해서.
그럼 원의 넓이는 반지름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얼마? 반지름 2니까 2는 4파이가 원의 넓이에요. 거기에 몇 배? 4배. 그러니까 얼마야? 4, 16파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를 구해보자. 부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각뿔들의 합이라고 했죠. 사각뿔들의 합. 그럼 3분의 1에 9의 뭡니까? 겉넓이라고 했죠. 9의 겉넓이 곱하기 반지름 2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는 9의 겉넓이 구했어? 안 구했어요? 구했어요. 얼마? 16파이라고 구했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2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32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무슨 공식을 쓴 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공식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그 실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반구입니다. 자, 반구나 구나 똑같아요. 1번 S, 2분의 S죠. 따지고 보면. 자, 2분의 S는 뭡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에 반이라고 했죠. 여기 4배라고 했죠. 그럼 25파이가 원의 넓이입니다. 그거의 몇 배라고요? 4배인데, 이건 9가 아니라 반구니까 뭘로 나눠줘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 해서 얼마 나와요? 50파이. 그렇죠? 50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구고 여기에 있는 원도 결국은 면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면적이 얼마예요? 25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은 여기에 뻥 뚫려 있는 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예요? 75파이가 바로 이렇게 생긴 반구의 겉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구의 부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반구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구의 부피는 마찬가지죠. 2분의 1이죠. 9의 부피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1 사각뿔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사각뿔의 부피들의 합이라고 했죠. 사각뿔의 부피들의 합인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각뿔들의 밑면은 9의 겉넓이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4파이 5의 얼마? 5의 제곱해주면 9의 겉넓이죠. 그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를 곱해줍니까?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 약분해서 2파이가 되고 3분의 25에다가 2파이 곱하면 50파이죠. 50파이에다 5 곱하면 25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미체동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겉넓이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1번. 자, 겉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원기둥의 겉넓이에다가 반구의 겉넓이죠. 자, 그럼 원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기둥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나입니다. 밑에 원 하나죠. 거기다가 이렇게 생긴 반구의 겉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5가 되고 여기는 그러면 가로가 얼마예요? 10파이가 되죠? 높이는 15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얼마예요? 150파이 에다가 플러스 5, 25파이 해주면 요거 원기둥의 겉넓이가 나오고 플러스 반구의 겉넓이입니다. 반구의 겉넓이는 뭐하고 원의 넓이의 4배라고 했죠. 근데 이 4배 되기 전에 반이니까 이 4배의 파이 반지름 5, 25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75파이에다가 플러스 요거 약분하면 2파이죠. 2파이에다가 25 곱하면 50파이입니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25파인가요? 그렇게 나오겠네요. 반구의 부피는 일단 반구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고, 자, 3분의 1에 9의 겉넓이 4파이 r 5의 제곱에다가 5를 곱해주면 9의 겉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죠. 그거의 반이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50파이가 나오네요. 자, 그럼 아까 구했던 3분의 375파이에다가 요 원기둥이죠. 원기둥의 부피 375파이에다가 지금 구한 반구의 부피 250파이를 더해주면
통분하면 3분의 1375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죠. 구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거 다소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기 바라요. 자, 이상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